안녕하세요. Time Series Forecasting Using Various Deep Learning Models라는 논문의 리뷰를 진행하게 된 이태경입니다. 위 논문은 시계열 데이터의 과거 윈도우 사이즈와 프레딕트 사이즈가 각 딥러닝 모델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을 한 논문입니다. 윈도우 사이즈와 프레딕트 사이즈를 바꿔가면서 각 모델에 대한 성능 비교를 통해 시계열 분석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자연어 처리에 특화된 트랜스포머 모델이 시계열 예측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음을 입증하는 연구이기도 합니다. 연구의 방향성은 RNN, LSTM, GRU, 트랜스포머 이렇게 총 4가지의 모델들에 대해 학습을 진행한 후 상황별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발표를 진행하면서 각 모델의 아키텍처와 이들이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후 실험 방안과 실험에 대한 결론에 대해 해석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예측이란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포인트들의 패턴을 분석하여 미래의 값들을 예측하는 과정입니다. 시계열 분석에서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해 과거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할지를 의미하는 윈도우 사이즈와 실제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예측할지를 의미하는 프릭션 사이즈의 파라미터가 존재합니다. 윈도우 사이즈만큼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함수를 통해서 미래 k 시점의 아웃풋을 예측합니다. 이때 이 함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앞으로 설명드릴 모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짚고 넘어갈 모델은 바로 RNN 모델입니다. RNN은 Recurrent Neural Network의 약자로 직역하면 재귀신경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전 시점의 데이터를 이용해 다음 시점의 값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RNN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NN은 이전 시점의 데이터 st-1을 히든 스테이트로 받아 현재 입력 xt와 결합시킵니다. 이때 이전 은닉 상태 st-1은 RNN의 메모리로 작용하며 과거 정보를 현재 상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중치 wx와 bs의 선형 결합을 통해 st를 생성합니다. 이제 생성한 st에 한 번 더 레이어를 통과하여 비선형성이 가해진 뒤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 yt를 예측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가 탄젠트 h와 시그모이기 때문에 출력값이 특정 범위 안에서 나온다는 장점이 있지만 입력하는 데이터의 시점이 길어질수록 기울기는 더욱 소실되어 결국에는 많은 정보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RNN은 순차적 처리 때문에 병렬 처리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RNN의 기울기 소실 문제를 일부 보완한 모델이 LSTM입니다. LSTM은 Long Short Term Memory의 약자로 장기적 패턴에 해당하는 Long Term과 단기적 패턴에 해당하는 Short Term을 같이 학습시킴으로써 장기 의존성을 유지하면서도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LSTM에서의 Long Term은 Cell State로 표현되고 Short Term은 Hidden State로 표현되는데 이 Cell State를 처리하고 제어하는 것이 LSTM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LSTM은 Cell State에 뭔가를 더하거나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은 게이트라고 불리는 구조에 의해 제어됩니다. LSTM은 크게 forget gate, input gate, output gate 총 3개의 게이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이 3개의 게이트의 작동 방식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로 cell state로부터 어떤 정보를 버릴 것인지 정하는 것으로 이는 short term에 해당하는 hidden state로부터 중요한 정보만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버리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전 시점의 hidden state인 st-1과 현 시점 인풋인 xt를 받아서 0과 1 사이의 값을 출력합니다.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해당 정보들은 보존되고 0에 가까울수록 해당 정보는 버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단어들을 바탕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려고 할 때 현재 cell state는 현재 주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데이터에 새로운 주어에 대한 정보가 왔을 때 기존 주어에 대한 정보를 기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정보를
대한 정도를 계산하여 다음 스테이트에 반영합니다. 다음 단계로는 앞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정보 중 어떤 것을 셀 스테이트에 저장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먼저 input get layer라고 불리는 시그모이드 레이어가 어떤 값을 업데이트할지 여부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tangent h 레이어가 새로운 후보 값들인 tilde_ct라는 벡터를 만들고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 나온 정보들을 합쳐서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한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이제 과거 스테이트인 ct-1을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새 스테이트인 ct를 생성하는데 우선 이전 스테이트에 ft를 곱해서 가장 첫 단계에서 잊어버리고 했던 것들은 확실하게 잊어버립니다. 그 후 it와 tilde_ct를 곱해서 더하는데 이 더하는 값은 새로 업데이트하기로 한 값을 얼마나 업데이트할지 정한 만큼 스케일한 값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아웃풋으로 내보낼지 정하는 일이 남았는데 가장 먼저 시그모이드 레이어에 인풋 데이터를 태워서 셀 스테이트의 어느 부분을 아웃풋으로 내보낼지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셀 스테이트를 tangent h에 태워서 방금 전에 계산한 시그모이드 게이트의 아웃풋과 곱해줍니다. LSTM은 RNN에 비해 장기의 의존성 문제를 잘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 비용과 학습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LSTM의 단순화된 변형 모델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한 GRU라는 모델이 개발됩니다. GRU와 LSTM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셀 스테이트 유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GRU의 경우에는 LSTM과는 달리 히든 스테이트만 존재합니다. GRU의 경우 리셋 게이트이 존재하는데 short-term 메모리를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과거의 정보를 얼마나 보존할지를 결정합니다. 리셋 게이트는 과거 정보 중 중요한 정보만을 추출하여 다음 게이트인 업데이트 게이트에 전달하는데 업데이트 게이트는 이전 리셋 게이트로부터 추출된 과거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비교해서 새로운 정보의 반영 비율인 ZT를 결정합니다. 다음 단계로는 현 시점 정보의 후보군두를 계산해주는 단계인데 과거 히든 스테이트의 정보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리셋 게이트의 결과를 곱해서 이용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결과와 후보군 결과를 결합하여 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합니다. 이때 현재 정보의 반영 비율인 ZT에는 후보군인 tilde_st가 곱해지고 과거 정보 반영 비율인 1-ZT에는 과거 히든 스테이트인 st-1이 곱해져서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인 st가 계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모델은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는 기존의 LSTM과 GRU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RNN 기반으로 한 LSTM이나 GRU는 시그모이드를 거쳐서 아웃풋이 출력되기 때문에 기울기 소실 문제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트랜스포머의 경우에는 시그모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앞선 세 모델에 비해 기울기 소실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는 순서 정보를 처리할 때 포지셔널 임베딩이라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트랜스포머는 기본적으로 순서에 무관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할 때 각 데이터 포인트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모델의 입력은 순서를 알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각 데이터 포인트의 임베딩 벡터에 위치 정보들을 더해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포지셔널 임베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임베딩을 거친 정보는 인코더에 인풋 데이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코더는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 시점의 데이터를 동시에 고려해서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각 헤드는 데이터의 서로 다른 특성을 동시에 학습하고 복잡한 데이터의 패턴과 추세를 파악합니다. 인코더를 거쳐 나온 정보는 디코더로 들어가게 되는데 디코더에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들에 대해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디코더는 순차적으로 학습 및 예측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모든 데이터 포인터들의 어텐션 정보를 사용한다면 불확실한 미래 정보까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디코더에서는 매스크 멀티 헤드 어텐션을 사용합니다. 간단한 개념으로 t시점의 값에 대한 계산을 할 때는 t시점 이후의 데이터들은 어텐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디코더는 하나의 멀티 어텐션 레이어가 더 존재하는데
두 번째 멀티 헤드 어텐션의 경우는 셀프 어텐션이 아닌 인코더와 디코더를 연결하는 어텐션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셀프 어텐션에서는 쿼리, 키, 밸류가 모두 동일한 입력 벡터였지만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에서는 쿼리는 이전의 매스크드 멀티 헤드 레이어의 출력이며 키 밸류는 최종 인코더의 출력이 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총 4개의 모델로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을 합니다. 위 논문에서 사용된 데이터셋은 베이징의 대기실 데이터셋으로 시간당 데이터입니다.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5년치의 데이터를 사용하며 타겟 변수는 PM2.5로 설정됐습니다. 실험은 프리딕션 사이즈에 따라 실험을 나눠서 진행하는데 다음 한 시점만 예측하는 싱글 스텝 실험과 여러 시점을 동시에 예측하는 멀티 스텝 실험으로 진행됩니다.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전처리 되었습니다. 우선 year, month, day, time으로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컬럼으로 합쳐서 1시간 단위의 데이터로 변환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기온이나 기압, 풍향이나 풍속 등의 데이터가 독립 변수로 사용되었으며 민맥스 스케일링을 통해 정교화되었습니다.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해 총 3가지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우선 첫 번째 결과로는 윈도우 사이즈를 96시간, 즉 4일로 고정시켰을 때 프리딕션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서 모델들의 성능을 조사합니다. 결과를 정리해 놓은 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트랜스포머 모델이 나머지 세 모델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더 큰 프리딕션 사이즈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 이는 트랜스포머가 데이터의 장기 종속성을 포착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결과로서 보여줍니다. 또한 K가 4 이상의 경우에 RMSA와 MA 값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K가 증가함에 따라 모델의 예측력이 저하됨을 보여줍니다. 여담으로 윈도우 사이즈를 설정할 때 2의 거듭 제곱으로 설정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논문에서는 윈도우 사이즈가 예측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고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이해할 때는 잘 와닿지 않아서 제 나름대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지수적으로 확장이 되면은 성능의 변화를 로그 스케일로 관찰할 수 있게 되고 결과를 표시하거나 해석할 때 혹은 시각화할 때의 자연스러움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추론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결과와 세 번째 결과는 W를 변화시킴에 따라 모델의 성능 변화를 관찰한 것인데 K값은 K는 1, 2, 3일 때에 대해 각각 실험을 진행하였지만 논문에서는 K가 1일 때와 3일 때에만 결과를 보여줍니다. K를 3까지만 증가시킨 것은 앞서 첫 번째 결과에서 K가 4 이상일 때 모델의 성능이 급격히 저하됨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K가 1일 때 W를 증가시킴에 따라 모델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W가 4일, 8일, 16일일 때는 명확하게 트랜스포머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그러나 윈도우 사이즈가 1일이나 2일일 경우에는 LSTM이나 GRU가 RNN이나 트랜스포머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이는 LSTM과 GRU가 RNN에 비해 기울기 소실 문제를 더 잘 해결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단기 의존성의 경우에는 트랜스포머보다도 우수한 성능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K는 3일 때의 결과인데요. K는 3일 때는 모든 윈도우 사이즈에 대해 트랜스포머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멀티 스텝의 경우에는 트랜스포머가 가장 좋은 예측 모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적의 윈도우 사이즈도 도출할 수 있는데 RMSA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일, MA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4일이 최적의 윈도우 사이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자면 첫 번째, 트랜스포머가 먼 미래를 예측할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가까운 시점의 미래를 예측하는 경우에는 LSTM이나 GRU가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윈도우 사이즈에 따라 성능의 차이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최적의 윈도우 사이즈가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싱글 스텝의 경우에는 W는 24, 즉 하루일 때고 멀티 스텝의 경우에는 W는 48, 96이 최적의 값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RNN, LSTM, GRU는 장기 예측에서 트랜스포머에 비해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연구는 각 모델별로 최적의 차량 크기 W와 예측 지표 K를 구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물론 이 최저값들은 데이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모델별로 단기 예측과 장기 예측에서 보이는 성능의 차이를 실험적으로 입증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는 자연어 처리에 주로 사용되는 트랜스포머 모델이 장기 시계열 예측에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이를 실험을 통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